정권을 넘겨받았으면 정권 키를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권은 전임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했을 거니까 전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이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게 내지는 인수 담당자에게 청와대에 이렇게 자리를 넘겨주는 순간이 키를 넘겨받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차를 자기가 산다는 것은 차를 갖다 줘서 차를 산 회사 직원으로부터 넘겨받을 때가 인수의 순간입니다. 자, 인수받고 난 다음에 차를 새 차가 고장이 났니 흠집이 있으니 주장해봤자 좀처럼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차를 골프채로 들이받기도 부수기도 하고 또 차를 가지고 들이받기도 하면서 몇 달 몇 년을 시위하기도 합니다. 왜 잘못됐느냐? 인수 받을 때 나는 이거 인수 못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인수를 받는다는 것은 정권을 곳간을 넘겨받는 거고 자리를 넘겨받는 거고 권력을 넘겨받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그걸 다 하고 싶어서 한장을 해서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고 대선에 나서고 총선에 나서고 난리 지랄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수 받을 때 뭐만 받습니까? 저는 좋은 것만 받고 싶다. 나는 국가에 쌓여있는 400조의 돈과 수만 개의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또 재벌들을 맨날 불러서 돈도 뜯을 수 있는 힘과 이런 것만 인수받지 뭐 나라에 터질 만한 각종 시한폭탄들 각 정부 부서별로 있는 이런 문제라든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라든지 뭐 범죄자들이라든지 온갖 테러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인수받기 싫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넘겨받을 때는 좋은 일과 싫은 일을 다 넘겨받은 거고 넘겨받은 그날 그 순간 직후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내 문제지 내한테 넘겨준 놈의 문제라고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살충제 계란 문제였어요. 자, 취임 축하 100일이라고 요란하게 온 사방에 기자회견을 하고 꽃길을 뭐 만들어 줄게 하고 난리 법석인데요. 자, 그런 것만 취임 100일 축하하고 싶고 살충제 계란이 터진 것은 박근혜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명박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노무현 정권 때나 그 이전에 김대중 정권 때는 닭이 그야말로 흙모래를 하면서 소나무 밑에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횃대에서 꽃기호하고 그래 키우다가 그 이후에 닭이 저렇게 전부 케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진드기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살충제를 뿌렸다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이게 농피아 문제라면 그래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 때는 농피아가 없다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농피아가 다 생겼다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문제를요 관피아로 몰아가면서 사태는 다 터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이 뭔가 하면 관피아로 몰 문제가 아니라 유병헌이라는 사람과 결탁을 해서 정관계가 금융계가 다 유착을 해서 돈을 받아 처먹다가 저런 회사로 이런 운영을 하게 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거기에 좀 편의를 봐주고 돈 뜯은 관피아들은 종범이죠. 엑스트라죠. 근데 주연과 엑스트라를 혼돈한 채 관피아를 주범처럼 몰고 정관계로 이 커넥션은 부패 커넥션은 덮어버림으로써 세월호 사태의 수습에 실패한 겁니다. 그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뭐 먹은 놈들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농피아로 모는데요. 정말 피아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게 농피아일 거예요. 제가 거기 좀 알잖아요. 그래서 농피아 때문에 이 사태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면 STX 조선에서 이 배 만들다가 터진 4명이 사망한 저 사고는 뭔 피합니까? 예? 산자부 관련해서 피합니까? 요즘 산자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K9 자주포 터진 거는 뭐습니까? 방산비리, 군피하.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피하로 돌리면 간단한데요. 피하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에도 있었고, 물론 그 세력은 조금 약화되어 가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애꿎은 달걀을 농피하에다가 문제를 지적할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저도 알았습니다. 김영록입니까? 농식품부 장관도 알았습니다. 닭을 그래 키운다는 거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한국의 닭 시장의 상당한 부분이, 산란계는 조금 아니지만 90%가 계열화되어 가지고 농민들을 닭 노동자로 만들고, 닭 노동자가 키우는 닭이 사육 환경이 제대로 됐을 수가 있겠습니까? 닭 공장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농식품부도 알았고 대통령도 알았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새삼스럽게 농피하 운운을 해서 거다가 책임을 또 떠밀려고 하는 겁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에 뭡니까? 문고리 3인방 찌라시 놔두니까 애꿎은 말단 경찰에다가 덮어 씌우듯이 이번에는 이 계란 문제를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까?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그러세요. 밀식 사육이 문제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밀식 사육 행태로 집중되는 부분에서는요, 농민들이 닭 사육 재벌들의 노동자로 전락해버린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었는가? 농민부가 수많은 한국의 농업 경쟁력을 위한 자금을 뿌린다면서 그것을 독식해서 먹은 비리는 누구인가? 그런 독식에서는 정치인들은 개입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조사해야지 농피하에다가 갖다 뜸입니까? 자, 그런데 어제 이제 기가 찬 이야기를 했어요. 식약처장 정신 좀 나간 일개 약사가 문 대통령 주변에 어깨 힘 좀 주다가 한자리 해서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인데, 보이는 게 없으니 아는 것도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그러니 국회 가서도 총리 앞에서도 니 앞으로 어디 가서 떠들지 마라 소리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식약처가 어제 브리핑을 했어요.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적 섭취자가 살충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에서 살충제 5종의 유해를 평가한 결과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가장 많이 검출된 비펜트린은 매일 계란 36.8개를 먹어도 위해하지 않은 수준이고, 피브로닌은 매일 2.6개를 먹어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진환경 농장에서 잔류 허용치 이하로 검출된 DDT나 이런 나머지 세 가지 종은 추가로 위해 평가를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거, 살충제 닭이 낳은 계란을 먹어도, 살충제 성분이 나온 계란을 먹어도 미미해서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죽도록 처먹어도 하루 36.8개까지 먹어도 니 안 죽는다. 이 이야기를 식약청이 국민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고 뭐고 왜 저 난리를 하는 겁니까? 유럽 사람의 몸과 한국 사람의 몸은 뭐가 달라서 유럽 사람은 먹으면 죽어버리고 한국 사람은 멀쩡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태를 이 지경에 만들어 놓고 한국에는 안전하다고 심지어 농약 검출 계란이 나오는 순간에도 답변을 했던 식약처장이 이제 와서 이런 살충제 계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독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학자들이 모여있는 환경보건학회는 식약처와 일부 전문가 집단의 급성 독성이 미미하다는 주장은 중요한 사실을 흐리고 있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의사협회도 반격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이 학회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만성 독성 영향이다. 피프로닐의 급성 독성 참고치는 0.003mg이지만 세계보건기구와 식량농업기구에서 정한 만성 허용 섭취량은 15분의 1인 0.0002mg이다. 그래서 피프로닌의 분해 산물은 독성도 더 큰 반면 급성 독성이 약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만성 독성의 영향을 고려해 노출 관리와 건강 영양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장 몸에 데미지를 가져주는 급성의 기준치는 이렇게 못 미칠지 모르더라도 만성의 기준치는 지금 넣은 살충제 계란이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만성적 영양, 살충제나요, 항생제나 이런 부분은요, 몸에 축적이 됩니다. 이번에도요, 다 계란에 살충제가 왜 나왔겠습니까? 뿌린 살충제 이런 성분들이 닭의 몸에 축적이 되어서요, 그 닭이 낳은 알에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살충제 성분이 당장은 양이 적어서 사람이 맛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몸에 축적이 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암을 일으킬 때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아직 규명이 명확하게 뭐다라고는 안 하지만은 한이 약물이라든지 항생제라든지 또 기타 살충제라든지 이런 독성 물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쌓이면서 어느 날 암을 유발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능이 터져서 체르노빌 주변에 유독 세월이 지나면서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 거나 일본의 후쿠시마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요, 당장 먹고 안 뒤진다고 계란 차느니까 계란 하루에 2.6개에서 32.6개까지 먹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 자들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서울대 교수는요, 비브로닌은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체중 10kg도 못 미치는 아이의 경우 하루에 한 개만 먹어도 만성 독성에서 최대 허용 섭취량의 근사한 수치가 나옵니다. 방사능이요, 체르노빌에 터졌을 때요, 애들과 노약자가요, 갑상선 암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수만 명이 걸렸습니다. 지금 누적되면서 걸린 사람은 수십만 명이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체중이 작고 약한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당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보건학회는 현재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살충제에서만 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 대상이 아닌 살충제나 독성 물질에 얼마나 많이 쌓여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의사협회는요, 장기적으로 섭취 사례에 대한 보고가 없는 상황에서 살충제 계란을 일정량까지 섭취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단정한 식약처 발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당장 심각한 유해를 가할 정도 독성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무조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상황이 아니라고 의사협회가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입장을 밝혔네요. 의사협회는 살충제 계란을 섭취했을 경우 급성 독성 발생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성 독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문제가 된 살충제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살충제 계란을 섭취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식약처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발표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발표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또 이 서울대 교수는요, 살충제 계란을 연령대로 몇 개 이하 먹어도 괜찮다는 식의 식약처 발표는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장기 추적 연구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적정 계란 섭취량을 설정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요, 농식품부는요, 경북 영천과 경산에 있는 농장의 계란에서 DDT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18일 전수조사 발표 때 숨겼다고 하는 겁니다. 73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DDT 성분이 당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충격적이고요. DDT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암, 마비, 경련 등을 유발하는 맹독성 독약이라는 겁니다. 반감기가 최대 50년에 달해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정부의 발표에 믿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다 계란만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먹거리들은 안전하겠습니까?
어른은 어떻고 애들은 어떻고 정말 기가 찬 이야기인데요. 식약처장 빨리 집에 가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식약처장 왜 해고 못합니까? 왜 해고를 못합니까? 사과해서 끝날 일입니까? 지금 어제 발표로요. 계란 먹어도 된다고 한 그 발표로 이 계란 파동이 덮어진다고 봅니까? 그래 당신들은 매일 청와대에서 계란 하루에 2.6개씩 들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유기농 농가에서 넣은 계란 들고 계십니까? 이낙연 총리가 식약처장 업무 장악 못하면 거치 고민을 하겠다 했는데요. 이미 어제 이 식약처가 발표한 계란 먹어도 된다라는 이 발표에서 업무 장악을 못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집에 가십시오.